play with, 나우나비. 지킬 앤 하이드. 지킬 앤 하이드 주요 등장인물 헨리 지킬, 에드워드 하이드. 구독, 소식 받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터슨 변호사는 지킬 박사의 오랜 친구입니다. 그런데 언제인가부터 지킬의 주변에 이상한 자가 서성이고 있는 낌새가 있는 것을 눈치채고 어터슨은 그자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터슨은 지킬의 집에 수시로 드나든다는 하이드라는 자의 정체가 무엇일지 궁금했어요. 하이드는 키가 작고 아주 평범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데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혐오감이 들고 공포스럽게 만들었어요. 언제부터 지킬의 유언장의 유산을 물려받을 사람으로 하이드가 지명되어 있으며 지킬이 없어도 하이드는 뒷문으로 지킬의 실험실을 제 집 드나들 듯 했습니다. 무엇보다 사고를 내고는 처리금 100파운드의 수표를 지킬의 사인이 된 수표로 사용했다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이건 분명 지킬이 하이드란 자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어. 고통받고 있음에 틀림없어. 라고 생각한 어터슨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경에 빠진 지킬을 구해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킬은 오히려 어터슨에게 자신이 잘못되게 되면 하이드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터슨은 깊은 한숨만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댄버스 커루경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범인으로 하이드가 지목됩니다. 하이드에 대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기에 어터슨은 지킬에게 하이드에 관한 것을 물어보려고 지킬의 실험실로 방문했습니다. 지킬은 마침 하이드가 보낸 편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지킬, 이제 나는 더 이상 자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떠나가려고 하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어터슨은 괴로워하는 지킬을 대신해 하이드가 보낸 이 편지를 직접 들고 감정가를 찾아갔습니다. 두 편지의 서체를 꼼꼼히 비교해 보았는데 놀랍게도 이 편지의 서체는 지킬의 다른 편지 서체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터슨은 지킬이 하이드를 위해 편지까지 위조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시간은 흘렀고 하이드에게 수천 파운드의 현상금이 걸렸지만 여전히 사건은 미궁 속에 있었지요. 어터슨은 하이드에 대해 더 조사하고 싶어졌습니다. 어터슨은 지킬이 속을 터놓고 지내는 그의 오랜 친구 레니언을 찾아갔습니다. 무슨 일인지 레니언은 심한 충격을 받아서 갑자기 폭삭 늙어져 있었으며 눈은 공포가 가득 어린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레니언은 다시는 지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어터슨을 쫓아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어터슨도 레니언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레니언은 유언처럼 편지를 한 통 남기고 갔는데 그 편지 봉투에는 지킬 박사가 사망하거나 실종 시까지 개봉하지 말것 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어터슨 역시 레니언처럼 걱정스러움과 동시에 지킬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의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킬의 하인으로부터 지킬이 살해된 것 같다며 며칠 동안 방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어터슨은 지킬의 집으로 가 하인과 함께 방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고통에 일그러진 표정이 지킬이 아닌 하이드가 누워 있었습니다. 서재 안에는 화학 실험을 한 흔적들과 전신이 보이는 큰 거울이 있었지요. 책상 위에는 큰 봉투가 있었는데 봉투 안에는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물려줄 리가 하워드가 아닌 어터슨의 이름으로 변경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유서는 지필의 서체로 작성되어 있었으며 작성 날짜도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전까지 지킬이 실험실에 있었다는 건데 어터스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레니언 박사가 죽기 전 남긴 편지부터 꺼내 읽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어느 날 지킬이 레니언 박사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 어떤 약품을 한 남자에게 전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지킬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었어요. 레니언 박사는 지킬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오랜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죠. 약품을 들고 지킬의 집으로 가니 하워드가 레니언을 맞이했습니다. 약을 건네자 하워드는 이 약을 전달해주고 그대로 갈 것인지 지금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볼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라고 합니다. 레니언은 끝을 보기로 결심하죠. 그러자 하워드는 약이 든 컵을 마시고는 잠시 후 지킬로 변하는 모습을 레니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레니언은 너무나 충격스러운 장면에 공포감마저 들었습니다. 그 후 얼마 가지 않아 레니언은 공포감과 충격으로 죽게 된 것이지요. 어터슨 역시 이 내용을 읽은 후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이번에는 지킬이 남긴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 속에서 지킬은 자신이 훌륭한 인성에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본성적으로 쾌락을 쫓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존경을 받다 보니 병적으로 욕망을 감추고 살게 되었습니다. 문득 지킬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본성이 분리될 수 있을까? 분리될 수 있다면 어떨까? 궁금증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실험이 결국 성공을 거두고 지킬은 약을 먹기만 하면 하워드로 변했다가 다시 지킬로 돌아오는 이중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약을 먹지 않았는데도 하워드로 변하게 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지요. 어쩌면 영영 하워드로 살아가야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든 지킬은 이런 이중 생활을 멈추려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약의 양도 점점 늘려가야만 지킬로 돌아올 수 있었고 조금의 분순물이라도 섞여 있다면 약은 아예 반응하지 않았죠. 약의 재료는 이제 바닥이 났고 레니언에게 부탁하여 받은 재료로 하이드에서 지킬로 돌아왔을 때 그의 반응도 지킬에게는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자, 나 지킬은 이제 마지막을 고민하게 되었네. 영원히 나의 내면의 악의 모습인 하워드로 살 것인가? 지킬로서의 삶에서 종지부를 지을 용기를 낼 것인가? 하워드는 과연 나를 놓아줄 것인가? 그것은 신만이 아실 것이야. 이것이 지킬로의 마지막 편지이며 이후 일어나는 일은 모두 하워드의 일이 될 것이네. 이제 나는 불행했던 지킬의 삶에 종지부를 지으려고 하네. 창의융합 놀이여행 Play with 나우나비